선생님,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제 좀 뭔가 잘못되면서, 제가 만들고 난 것들을 이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말을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일단 오늘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파일이죠. 이제 얘를 슬라이서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슬라이서 쪽으로 바꿔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아직은 아마 하신 분 없겠죠? 자, 화면 옮겨 보겠습니다. 화면 옮겨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와서, 자, 모델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로 제가 저장시켜놨고요. 이제 얘죠. 자, 얘를 슬라이싱을 해서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봐도 나름 이제 괜찮죠. 나쁘지 않고, 이렇게 결도 0.1인데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것도 좀 보이죠. 틈들이 보이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임의 값을 정해서 듬성듬성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도 약간은 이제 각들이 느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더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서 거의 완만한 곡선에 가깝게 만들려면 우리가 적층의 레이어를 줄이는 것처럼 이게 기울이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크기 좀 작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원래 이런 형태들은 거의 다 서포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서포트 넣어보면 서포트가 걸리죠, 여기. 왜냐면 아까 요 홈들 때문에 서포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거슬리긴 한데, 사실 얘가 붙어 있었다면 이 서포트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이 해도 되고, 1시간짜리 출력물이네. 이게 지금 5cm 정도 되죠? 5cm 정도 되는데, 1시간짜리 출력물이라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과 슬라이스 하는 시간을 다 치면, 제 생각인데 애들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같이 한 템포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리긴 많이 걸리는 데, 저 정도 해야지 40분에 모델링을 겨우 다 끝낼 수 있다라고. 물론 빠른 애들 좀 빨라요. 빠른 애들이 좀 다른 애들 도와주고 하면 해서 슬라이싱까지 다 걸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얘예요. 그냥 딱 봐도 아까 쟤보다 훨씬 좋죠. 면도 깔끔하고, 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얘를 슬라이서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받아놨거든요.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얘를 뭐 너무 작아서 큰데 이 좀 다르죠. 네, 지금 근데 얘는 각도가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보긴 한데, 최대한 한번 맞춰서 보게. 일단 아까 걔에 비해서 훨씬 더 러프한 면이 없고 굉장히 좀 깔끔한 편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플랫폼으로 붙여보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유, 그게 너무 크죠? 6시간짜리인데. 근데 확실히 훨씬 더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나온 형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 가끔씩 밑판 안 만들고 이렇게 라프트를 이용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라프트 얘는 이제 떨어지게 하는데 얘를 붙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고, 라프트가 이제 모델 간의 간격을 좀 좁혀서 두 개가 거의 달라붙게 만들어 버리면 라프트 자체로도 아주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오히려 라프트를 하면 이렇게 약간 옵셋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히니까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최대한 그때 이제 세팅 값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그냥 100으로 줘야겠죠. 100으로 준 상태에서 잠시만요. 저도 또 이래 놓으면 또 틀리니까 일단 복사를 하나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설정에서 보면 이제 얘를 첫 번째 일단 치우쳐 잘 떨어져라고 해놓은 것들을 그냥 100으로 바꿔주시고,
라프트 설정을 여기를 그냥 영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만들어버리고 라프트에 구멍 유지 빼버리고 5mm 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기 또 구멍 없었죠. 여기를 좀 더 붓게 하고 싶으면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한, 이거 붓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붓게 하려면 좀 안 예뻐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저희는 비슷한 겸 쳐서 이제 좀 크게 해볼게요. 6시간 반이 됐습니다. 엄청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 붓게 해서 대신 얘 둘이 붓게 하기 위해서 우리 넓혔는데 여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조금은 이제 네, 약간 아쉬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여기를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면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할 메뉴는 SVG 제가 모아놨거든요. 지금 적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모두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열 몇 페이지까지 되는데 여기 일일이 착 들어가 보시면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들을 여기 저희가 옆에 별표 치는 거, 그렇죠. 즐겨찾기 해놓고 나시면 나중에 여기에서 예,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직접 뭔가를 만드신 것들이 있을 때 부품을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용자 모양 생성 기능, 뭐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저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팅커캐드는 좀 쓸만한 애로 나타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수치화된 자료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퓨전이나 뭐 3D웍스, 맥스나 이런 것들 써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면 문제는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팅커캐드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이게 좀, 그러니까 팅커캐드가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나 이런 것들이 기초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팅커캐드는 팅커캐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마음에 걸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말로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맛보기 수준은 괜찮은데, 저도 이제 가끔 이거 쓰다가 다른 거 필요해서 넘어갈 때 전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얘는 정말 그냥 쉽게 쓰려고 있는 건데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SVG 회전기를 일단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스케치 높이가 지금 5mm니까 너무 낮으니까 10 정도로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그 할 때마다 모델이 빨간 선으로 물드는 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다는 건 이것도 뭔가 예, 큰애라는 거죠. 내부 지름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체적인 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서 근데 면의 수는 좀 의미가 있죠. 얘가 48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대한 원에 가깝게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줄여 놓으면 거의 이제 각진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48 해놓고 자 스케치 회전을 여기는 티가 안 나요. 얘는 왜 티가 안 나냐면 얘는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뭘로 보시면 되냐면 자 비슷한 애거든요. 자, 얘를 보시면 돼요. 얘는 얘 이런 걸로 이제 모양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스케치 회전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을 그리고 얘가 각도가 이렇게 크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해놓고 보면 그냥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안 쓸 것 같으면 좀 이따 저희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 자, 요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저희가 얘가 어차피 요 가운데 원의 가운데 점을 축으로 해서 이게 회전체를 만드는 거죠. 리볼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리볼브인데 얘는 어떻게 리볼브를 하냐면 여기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얘가 하는 거죠. 그 자, 여기에 그 파일을 여기 끌어들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적혀있죠. SVG 즉 어떤 그 그래픽 파일을 가지고 오면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여기다 심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그 텍스트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면 또 빨갛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변해라. 얍. 이렇게 됩니다. 자, 텍스트라는 글자가 요 축을 기준으로 돌죠. 요 축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작게 돌리면 요런 것도 이제 이것도 뭐 전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얘 가지고 이름 만들어서 프린터에 붙여놨거든요. 나름 귀엽기도 하고 다른 건 이제 기기 그 필라멘트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매력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만드는 것도.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만들었던 걔처럼 이렇게 글자가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쓰는 게 스케치 회전이에요. 스케치 회전이 왜 그거 의미를 가지냐면요. 얘가 90도가 되버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걸려요. 저지 컴퓨터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이게 팅커캐드가 이런 단점인 거예요. 이게 뭔가가 좀 더딜 때가 있어요.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좀. 자, 보시죠. 축이 여기 생성됐어요. 요 라인이 지금 축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글자가 마치 옆으로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옆에 각도가 이질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얘죠. 내부 지름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내부 지름이 커지면 예, 내부 지름이 커지면 동그라미 원이 커지니까 그 회전의 축도 굉장히 그 글자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 지름을 작게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1로 해놨는데 반응이 좀 더뎌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각도는 90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좋겠는데 70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얘가 눕혀진 걸 원하지만 얘가 시작 자체가 이 글자를 이렇게 두고 섰기 때문에 요 옆에서 보면 얘가 평면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내려봐도 이렇게 뜨거든요. 슬라이스에. 그래서 이거 각도를 또 조절해 준다는 단점인데 일단 작업 자체는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사실 끝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저희가 뭘 해줘야 되면 얘를 이제 내보내는 거죠. 얘를 내보내면 STL로 내보내서 네, 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이래서 다시 아까 어떤 데서 보면 이제 쟤를 불러오면 자 요렇게 이게 보통 아니오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주 작죠. 실제 원래 이 크기인 거예요. 근데 보통 저런 잠시만 제가 이거 공유를 안 했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요런 게 떠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인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밀리미터로 하시면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보통 진짜로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도 그래요. 얘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요 사이즈거든요. 6mm. 가로로 6mm. 너무 작구나. 그러니까 얘는 좀 키워줄게요, 일단. 스케일을 너무 작다. 이럴 땐 한 축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5cm는 돼야 되는데? 그럼 50 좀 엄청 커지죠?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 보면 이제 요게 느껴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팅커캐드는 이 모양이 이제 정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얘를 몇 도를 해놓은지 알기 때문에 이 축을 변경시켜 줘버리면, 예, 이렇게 30도만 돌리면, 아니구나. 마이너스 30도 돌리면 이렇게 딱 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게, 이거 한 번 더 확인하려면 이제 플랫폼으로 눌러보시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진짜 조절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꼭 해보시라고 저는 드리는 게 서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포트 만들어 보면 딱 알아요. 서포트 만들어 보면 바닥에 서포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바닥이 조금만 기울여도 다 서포트 생겨요. 왜냐면 미세하게 꺾인 거는 요 오버행 각도상으로 보면 거의 뭐 1, 2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서포트 그거 해버리는, 떠버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서포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게 편하고, 자, 여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서포트가 두 개가 생기네요. 여기 생기는데, 이 정도는 뭐 붙어 있는 거라서 저는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얘, 그거 하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쵸. 얘는, 이 T도 요 뒤에 있는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도 사실은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 그냥 이대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얘 떨어져 나가고 얘 떨어져 나가고 얘 EXT만 탁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또 밑판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그냥 라프트로 그냥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라프트를 깔아 보면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원래 기본이 이제 5에서 요렇게 할게요. 라프트를 깔 때, 왜 라프트를 깔냐? 라프트를 깔고, 라프트와 그 모델 간의 간격을 없애버리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74돼 있거나, 여기 플랫폼에서 이렇게 0.14 이런 모델 라프트 간격, 이런 에어갭을 주는 게 다 라프트와 모델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쉽게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보게 되면, 얘들은 라프트를 그냥 밑판에 붙여서, 라프트를 하면 이제 옵셋처럼 이렇게 모양 따라서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받침대로 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 세팅을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약침을 100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라프트, 모델과 라프트의 간격은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이게 원래 기본이 5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T랑 EXT 사이 거리가 멀어요. 자, T랑 EXT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작구나. 자, 지금 이렇게 붙어놨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얘를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얘를 크게 보는 게 더, 얘가 이제 한 80 정도 된다 치면은 그래도 괜찮으나?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얘를 만약에 한 3 정도 하고 라프트 구멍 유지,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 붙어 있네. 여기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르게 테스트를 했을 때는 되는데 얘가 1 정도 주면 되려나?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렇죠. 간격이 좁아버리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라프트를 만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 1만 해도 뭐 한 1만 안 하면 되는 거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떤 글자 하나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가 떨어져 버리죠. 그다음에 이 구멍이 생기는 거는 이제 라프트에 구멍이 생기는 거는 오로지 그 메뉴예요. 여기는 이 구멍 유지를 제외하고 슬라이스를 해버리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은 없어지죠. 근데 여전히 두 개는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플랫폼에서 라프트 간격뛰기. 라프트 간격뛰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델에서 라프트를 얼마만큼 거리까지 라프트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정도. 근데 지금 네이밍 플랫이라 하려면 얘는 제일 작은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르라는 값을 보통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축 때문에 수축하지 말라고 저 잡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3 정도 아까 하니까 되던데. 이 정도 하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들은 지금 여기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여기에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 라프트와 이 모델들은 쫙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로만 꺼내서 출력을 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명패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밑판을 우리가 모델링에서 안 그리고 라프트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근데 그건 또 라프트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프린터 모델이나 제조사의 그 특성에 따라서 라프트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도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들은 굉장히 얇은 라프트가 돼서 만들고 나면 그 라프트 때문에 좀 초라해 보여서 별로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두께를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라프트가 받침대로서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해 줄 수가 있죠. 지금 따로 밑판 만든 것도 걔가 훨씬 예뻐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출력을 걸면 우리가 또 다른 명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패를 만드는 방식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컨트롤 D를 쓴다라는 것. 복제 기능을 쓴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 복제는 여기 보시면 있지만 여기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메뉴 중에 복제가 여기 있다는 거는 그 팅커캐드를 쓴다면 복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복제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냥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요 명패를 만드는 저런 형식을 써도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가중에서 뭐냐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룹과 언그룹, 그룹과 언그룹에 대한 그런 것들. 언그룹은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작업이 한참 지나가도 내가 얘가 묶여 있는 데라면 언제든지 그 그룹 해제라는 명령을 써서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제 밑에 것들을 하나씩 지우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면 그 앞에 했던 그 방식이 훨씬 좋고요. 근데 단순히 이 명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이제 그게 돼야 돼요. 모델링을 가르치겠다. 이 수업이냐, 아니면은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냐는 수업이에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이 두 번째 경우 SVG 회전 처리 안 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라면 얘를 쓸 필요가 없죠. 얘는 어, 배우는 게 거의 없잖아요. 얘를 쓰는 거지 어떤 기능을 팅커캐드를 이렇게 전이할 수 있는, 다른 모델링을 전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건 아니라서, 기능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여전히 팅커캐드는 이런 건 좀 불편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 한번 똑같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요런 것들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기본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해보면 어떤 프로그램 장단점과 어떤 거 가르쳐야 되고 어떤 거를 내가 써야겠다는지를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계약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